네, 전일 이제 공매도 관련된 노이즈 기사가 장중에 전해지면서 시장의 급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컸던 탓에 일단 지수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반등을 했으니 쉬어갈 타이밍도 조금은 됐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매일매일 넘쳐나는 시장 이슈들 오늘도 정리하면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궁금하신 종목도 좋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아니면 뭐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종목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들도 좋으니까요.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드리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1000-4875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퍼스트 클래스의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 중소형주의 벼뜨나네요. 네, 어제 이제 공매도 이슈로 시장이 또 많이 또 흔들려 버렸고. 장중에 출렁임이 있었죠. 요즘에 시장은 확실히 이제 어떤 제목과 간판에 따라 움직이는,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재무제표나 좀 장부를 보면서 그런 이제 좀 차분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제 그 이제 공매도 관련 이슈로 이제 시장이 시끄러운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제 3월 15일까지 이제 금지가 된 것을 5월 초까지,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연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연장이 이제 되었다라는 쪽에 시장이 좀 그래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 이유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재개된 이유를 반영해 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가보죠. 자, 이제 다시금 추세 복귀하나 싶더니 어젠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는 추세선 21선 이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면 N자형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네. 뭐 요 이제 분기점에 좀 서 있는데, 일단 어제 그 공매도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좀 매도가 또 거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6,500억을 팔았고요. 이제 기관이 1조 8천억을 이제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끝나기로 한 공매도가 이제 5월 초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다. 그럼 이제 일견 뭐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우르르 몰려 나올 것 같은데 5월이라면 시간을 좀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이제 어쨌건 5월 달 이후엔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 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잖아요.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부터는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빠진 주식들이 결국엔 거의 대부분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중에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이런 녀석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미래의 기대나 또는 우려 있잖아요. 이걸 네.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애플카로 기아차가 많이 오른 것도 미래의 그 기대감을 여기에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오늘 주가에. 그러니까 공매도도 이제 재개는 5월 달부터 이제 재개가 되기는 하지만 시장은 벌써 미리 반영하는 거죠. 왜냐?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그냥 뭐 계속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연장이 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조건부로 이제 연장이 이제 된 거죠.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월 15일부터 나올 공매도가 5월 초부터 나온다고 하니 뭐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은 번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달보다 5월 달에 주가가 지금보다 이제 높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투자자들, 그죠? 네.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미리 매도할 가능성이 충분한, 네. 특히나 이제 기관 외국인들, 특히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어제 기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사실 이제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 시장은 뭐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쉽게 말해서 한국 시장에서 뭘 좀 해먹기 위해서는 공매도도 사실 상당히 짭짤한 수단이긴 한데 이걸 자꾸 이제 못하게 만든다. 이랬을 네. 때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다른 나라로 또 가지 뭐 이런 이제 판단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매도 이슈가 계속 일파만파 번지면서 시장에도 얼마 전에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그런 종목의 나비 효과, 그리고 이번에는 5월 달로 연장은 됐지만 이제 그 이후 이제 재개되는
그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리고 뭐 되는 거죠. 기관의 수급은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없지 근데 않나요? 기관의 수급에서 사실 뭐 제 경험적으로도 네. 기관이 이제 예를 들면 모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특한 좀 그런 상황들은 뭐 지수가 이제 급락할 때 뭐 연기금이 뭐 지수 방어에 나선다든지 네.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사실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됐던 기억은 솔직히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비해서는 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력이 그동안 사실 외국인에 비해서 약해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시장 빠지는데 기관이 막 더 파니까. 근데 뭐 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펀드에서 환매 나오면 또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특정한 어떤 뭐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투자자들이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좀 겪어보면 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상황에서 좀 이제 항상 이제 좀 요럴 때 좀 그러니까 좀 얄미운 좀 그런 이제 패턴들이 좀 보이니까 좀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움이 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일단 그 이런 이제 그 공매도의 이슈가 이제 어제 휘몰아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제가 한번 점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 플레이를 하지 않고 섹터 플레이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자들도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이제 윗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는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공매도 이슈가 다시 우리 시장에 드리워지니까 이제 매도가 이제 확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가 5월부터 재개됐는데 지금부터 막 매도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건데 어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공매도의 어떤 한시적 연장, 조건부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환호보다는 실망 기색이 역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공매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두 가지 종목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건 최근에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이 공매도가 금지된 이 지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요 급락 이후에는 주가가 좀 여전히 좀 많이 올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총상이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이 배경에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최근에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매력보다 더 과하게 오른 주식은 일단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오른 시총상이 대형주들, 특히 인덱스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을 때는 최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시점 이후에 이제 뭐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뭐 이제 일부 상환하고 나갔겠지만 현재 공매도 잔량이 거의 5천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이게 전체 주식 수가 6억이에요. 6억 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5천만 주 정도가 지금 공매도로 아직 잔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큰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재개됐을 때 요 이제 공매도 잔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선 미리 경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은 셀트리온이에요. 뭐 공매도의 대표되는 대명사. 종목이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잔량이 현재로서도 제일 많은.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코로나 급락 이후에 이렇게나 많이 올라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쇼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청산을 한 사람들 이 공매도 세력들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량이 현재 이제 900만 주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이제 상장 주식 수는 1억 3천만 주니까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한 7%, 8% 가까운 이 주식 수가 현재 공매도 잔량으로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수급별 균형이 이제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시장의 특징을 하나 볼게요. 코스피의 대형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이제 대형주는 거의 대부분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00 인덱스에 들어 있으니까 어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고, 뭐 중형주군에서도 인덱스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영향을 받았지만 좀 덜 빠졌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소형주가 어제 오히려 양봉을 그려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종목은 일단은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의 추후 수급은 이제 재개가 되는 거죠. 바로 네. 그냥 적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로 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시장이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이제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번에 어떤 공매도 이슈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온다면 중소형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저는 네. 이제 이런 쪽에 좀 시나리오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의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종목이나 섹터 플레이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공매도 이슈 때문에 오히려 인덱스 종목이 눌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엔 그 풍선 효과, 분수 효과는 중소형주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트 점검도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뭐 바로 일단 요 며칠 제가 좀 이제 시장의 급등락이 0점이 약간 흔들렸는데 이제 포트가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뭐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은 뭐 그냥 수익권이 넉넉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한두 방 더 맞아도 버틸만한데. 이제 제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로소 저와 함께 하시려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편입한 코세스나 한세실업이 이제 이렇다 할 선물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또 손실권에 잠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플러스권으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계좌의 어떤 밸런스는 다시 찾아가고 있으니까 뭐 요 이제 추이만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된다면 또 이제 제가 여기 신규 종목을 또 하나 편입할 생각이니까 네. 일단 저도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안정을 좀 찾는 상황이고 0점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제가 가져올 종목을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근데 종목 뭐 당장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뭐가 조건이 그러니까요. 맞아야 갖고 오니까. 맞아요. 예, 뭐 맞습니다. 열심히 이제 찾고 네. 계실 것 같은데 시장 상황과 분위기를 보고 저희에게 또 종목을 선물해 주실 거라 믿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가 많네요. 풍산도 있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살짝 공매도와 관련해서 짚어본 셀트리온 끝번호 5568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문자로. 그리고 LS 일렉트릭 보유 중인데 전략 세워주세요. 이렇게 또 문자와 함께 전화 주신 분 있고요. 한국카본 계속 가도 될까요? 라고 또 추가적인 상담이 들어왔고 계속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제 금요일인데 매일매일 시장 이슈들이 좀 넘쳐나니까 오늘은 이제 또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많이들 궁금해하면서도 또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이 남는데요. 네. 일단 오늘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설 또 연휴를 맞아요. 앞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시장의 어떤 상승 방향에 확신을 갖지 않는 투자자들하면 이것까지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다음 주 뭐 3일 정도 뭐 글쎄요 뭐 큰 변동성이 뭐 나오지 않았으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시장의 게임은 설 연휴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제가 설 연휴 전까지는 종목을 안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이제 그 중간에 뜻이었군요. 네. 트레이딩 종목이라도 하나 좀 가지고 오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라는 또 우리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딱 깔끔하게 맞춰주셨네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6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